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사업을 분골 쇄신하자. 해외 구매 대행 초보 사업가 온골 쇄신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요, 제가 셀프로 삭발하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왜 삭발하는지,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소통을 하면서 제 셀프로 직접 삭발을 했는데요. 진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의지와 그런 저의 생각들. 진짜 내가 마음을 더 다잡아야겠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진짜 집중과 몰입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제가 저를 이렇게 표출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머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삭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저는 제가 어색합니다. 계속 종일 이제는 머리를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느낌이 이거 정말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까끌까끌 거리는데 머리에 이 피부에서부터 느껴지는 제 손바닥의 감촉과 알게 모르게 이게 자꾸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와이프가 저한테 빡빡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소통해보고 싶은 내용들은 음, 결국에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방향성과 계획 그런 것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이제 해내고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좀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던 차에 이게 좀 구체적으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상태를 조금 파악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를 같이 제 머릿속에 있는 고민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제 고민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고민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 저걸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이 되시면 저는 편집도 하지도 않고 뭐 대본이 그렇게 짜여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그런 유튜버라서 네, 제 영상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미리 구하고 저는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대량 등록 베이스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영역에서 저는 첫 번째 이제 방법은 대량 등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꽤 탄탄하게 만들 계획이고요.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탄해진 대량 등록 베이스의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또 그곳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더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탄탄한 구매 대행 사업을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초기 상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량 등록은 꽤나 강력하게 저만의 그런 이제 패턴과 루틴과 방법들과 경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만 계속 진행을 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로도 충분히 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를 보고 혹은 이제 많은 대량 등록 사업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가뜩이나 더 예전에 무시받았던 이 대량 등록의 상품 등록 방식이 지금은 누구나 하는 방식이 돼버렸어요. 진짜 웃긴 거예요. 누구나 다 대부분은 무시를 하셨습니다. 대량 등록은 특히 이제 그 아무튼 많은 분들이 무시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도.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결과를 낸 상태의 모습을 갖고 유튜브에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되려 대량 등록은 되는 사업이지. 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죠. 뭐 좋은 부분도 있고요, 나쁜 부분도 있어요. 제 입장으로 놓고 보면은 저에게는 나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그 유입되는
신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 구매 대행 시장에서 제가 오히려 선택한 대량 등록, 저는 굳이 그런 걸 보지 않았어도 제가 봤던 것들로 인해서 대량 등록은 되는 시장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고 있던 터에 더 많은 대량 등록 사업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은 저는 솔직히 반갑지는 않죠. 대부분은 다 경쟁자니까요. 네,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제가 뭐 관여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그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하거나 그들보다 좀 더 잘해서 제가 수익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뭐 어차피 다 아는 이야기실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제가 지금 제 웹캠에서 보이는데 제가 저를 지금 신기해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대량 등록의 장점. 우선 제가 생각하는 대량 등록의 장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들을 말씀드려보면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반응에 대한 거는 과거 몇 달 전과 지금과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몇 달 전에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대량으로 쏘기만 했는데도 주문이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주문이 빠르게 들어왔다는 거. 빠르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온라인 판매 시장을 뛰어들면은 고민되는 게 다들 똑같을 겁니다. 뭘 팔아야 하지?가 이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올리는지도 고민이 되고 모르는 영역인데 키워드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뭐 카테고리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썸네일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모르는 것 천지 못하는 것 천지 그러는데 어쨌든 그 시작부터 막히죠 저희가. 마켓에 대한 세팅도 부랴부랴 다 끝나고 이제 업로드를 해서 판매라는 행위를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뭘 팔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뭘 올려야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판매되는 상품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정작 올려야 할 제품은 없는 현상이 초반에 이뤄져요. 근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게 대량 등록 방식입니다. 대량 등록 방식을 선택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상품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대량 등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올려도 반응이 빨랐다. 지금도 반응이 빠릅니다. 확실히. 근데 그 반응에 대해서는 지속성과 유지력, 그러니까 이게 지속력이 있는가, 반응이. 계속 반응이 오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반응이 빠르다. 이거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반자동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 반자동을 하게 되시면 내가 어디까지 시간을 쏟을까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카테고리 잡고, 상품명 잡고, 옵션 잡고, 번역 다 하고, 그리고 썸네일 바꾸고 상세 페이지를 바꾸고 자 이게 어디까지 내가 다 내 손을 담그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업로드가 되는 수량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평균적으로 좀 이제 다른 분들 하시는 걸 보고 저도 해보고 하면 좀 상패까지 건들고 가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전부 다 한글화 시키는 그런 포토샵 작업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루에 투입되는 시간에 따라서 수량이 바뀌겠지만 한 20개? 좀 많이 해도요. 이제 근데 상세 페이지를 그렇게 한글화에 집중하지 않고 좀 빠르게 반자동을 한다고 하면은 100개 이상 이렇게 되겠죠. 또 몇 시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더 많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하는 반자동을 했을 때는 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수량을 올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역 안에서 노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건들지 말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라는 것에서 엄청난 이제 메리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대량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왜? 어차피 수집하는 건 프로그램이 하고 또 업로드하는 것도 프로그램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치는 거, CS 하는 거 그런 일들이 되겠죠. 물론 소싱하고 뭐 그런 고민하는 시간 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천 개를 쏘던 수만 개를 쏘던 제 시간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수집은 프로그램이 해주고 제가 지시만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요, 대량 등록으로는 돈을 벌기가 너무 쉽습니다. 단, 이 대량도 이제는 경쟁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있고, 또 이게 하나의 그런 이제 그 방법이 되어 버렸어요. 이미. 자리가 잡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그거는 그 사용을 하는 사업자 분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돈을 벌기 너무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돈이 벌기가 쉬운데 관리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프로그램의 힘을 빌어서 상품을 올리고 또 상품을 내리고 뭐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쉽다. 이게 이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또 그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로 진짜 관리가 쉽습니다. 이제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량 등록만으로도 진짜 월 억대 이상의 셀러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그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대량 등록 하나만 섭렵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게 입증이 이미 되어가고 있고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건 어쨌든 개인 차이에 의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짤막한 대량 등록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단점도 있죠. 뭐 무조건 단점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마냥 누군가가 좋다라고 해서 따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시장도 분명히 단점이 있고 나는 그 단점에서 헤어져 나올 수 없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단점은 어쨌든 대량 등록이라는 거는 상품 소싱을 이렇게 큰 형태의 식으로 진짜 싹 긁어서 싹 올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창 하나 꽂고 따발총을 계속 자동 소총 누르고 있으면 쏘듯이 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잘. 타겟팅을 하더라도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CS를 하면 내가 올린 상품이 아닌데 CS가 오는 경우도 많고 내가 전혀 모르는 상품, 전혀 내 예상에서 벗어난 상품들이 판매가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들을 위해서 대량 등록을 하는 거죠. 뭐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뭐가 팔리는지 찾아내기 위한 대량 등록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지재권과 상표권에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량 등록 사업자분들은 내용 증명도 받아보시고 경고장도 받아보시고 업체로부터 욕도 받아보시고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경찰서에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뭐 재판까지도 받으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내용 증명까지는 받아봤고요. 아직 경찰서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해 놓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어를 할래야 100%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그 상품을 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금지 단어라는 걸로 아무튼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대량 등록의 단점은 저거죠. 중복 판매 상품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반자동 이상 혹은 수동 이상, 반자동 이상, 수동 이상으로 상세 페이지도 꾸미고 내가 타겟팅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명으로 이렇게 뭔가 전략에 의해서
이제 들어간 상품은 그게 중복으로 판매가 많이 날 수 있죠. 어쨌든 그 영역이죠. 아무튼 그걸 또 내가 진짜 내 상품화 했다면은 중복 판매는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케팅도 섰고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그 상품에도 힘이 있다면 그런 판매량과 누적된 리뷰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상위 노출 쪽으로 갈 수가 있고 거기다가 내가 이제 제품의 가격까지 매일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뭐 계속 지속적인 판매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들이 곧 내 상품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량 등록을 통한 판매는 그런 이제 중복 판매를 에 대한 상품이 많이 없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물론. 막 2번, 3번, 4번, 그 이상, 10번 이상, 몇십 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상품인 거죠. 우리는 그런 상품을 또 잘 잡아야 할 텐데. 네. 어쨌든 단발성 판매 상품이 좀 많이 있고요.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10번 이하로 끊어지는 이제 상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등록 적게는 몇만 개, 많게는 수십만 개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판매건에 비례한 그런 것들을 내가 끌어당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대량 등록 업로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업자라면 그걸 또 더 가공하고 또 더 가공하고 내 상품화 시키는 그런 일들이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판매에 대한 부분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상품이 없다라는 거. 계속 상품은 수천 개, 수만 개를 쏠 수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반복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내 상품이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게 곧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품 하나에 대한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 이게 아무래도 뭐 큰 단점으로 꼽자면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해결법이 무엇일까? 단점을 극복하는 대량 등록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그 당연한 말이죠. 단점을 극복하는 사업을 하는 게 이상적이겠죠. 그러니까 방법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런 것들로 채워나가는 하루의 루틴을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더 굳건하게 더 잘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량 등록만으로 월 억대 이상의 돈을 버시는 셀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업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만으로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많다라는 거 꼭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저처럼 이렇게 막 단점과 뭐 더 나은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다면 대량 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대량 등록이 만약에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그때의 대안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제 제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채워나가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외적으로 추가적인 것들을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고민을 계속해요.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막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지금 서두가 벌써 19분이 지나갔죠. 자, 이것은 마케팅과 연관이 되어 있고 내 공간, 그러니까 내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단점 있잖아요.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 생겨나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단점이 그냥 다 장점이 되는 방법이에요. 내 공간, 내 브랜딩이 될 수 있는 큰 영역. 엄청 좋잖아요. 판매자의 입장으로서, 셀러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원래는요.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이곳에서 그런 정보와 수익이 만들어지는 이런 공간. 뭐 이미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바로 유튜브와 인스타입니다. 어차피 말 안 해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좀 진지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에서. 자, 이거 해야 되는 이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유튜브와 인스타. 첫 번째 당연히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 저절로 알아서 되죠. 우리가 돈을 다 주고 돈에 의한 마케팅을 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뭐 네이버를 따지면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것조차도 버거울 수 있어요. 키워드 하나에 뭐 몇십 원짜리 하는 것도 그것도 돈입니다. 뭐 대량 등록하는 데가 할 수 있나요? 상품이 수만 개, 수십만 개인데요. 못합니다. 적어도 그런 걸 하려면 내 상품, 내가 힘에 실어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대량 등록하는데도 그 이제 광고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만의 이제 패턴이 있는 거죠. 전부 다 하진 않을 거잖아요. 자, 아무튼 유튜브와 인스타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강력한 마케팅이 됩니다. 곧 그 마케팅은 수익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적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타라는 내 공간, 그리고 유튜브라는 내 공간은 내가 어떤 정보를 올리던, 내가 어떤 판매에 대한 상품을 올리던, 그게 박제 개념이거든요. 내가 하나 뭐 시간을 얼만큼 쏟던, 내가 컨텐츠를 제작을 하던,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을 업로드를 해놓던, 그것은 내가 만든 인스타와 내가 만든 유튜브라는 내 공간 안에서 계속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차곡차곡 팬이라고 하는 그 팬층이 형성이 될 수 있죠.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게 뭐 저거죠. 구독과 팔로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인스타 몇만 팔로워야, 뭐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급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유튜버는 뭐 지금 1000명, 이제 2000명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몇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진짜 하이 클래스는 몇 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셀럽이 돼 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몇만 명의 팔로워, 몇만 명의 구독자만 있어도 그 부분은, 그 영역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팬층을 형성하는 형태 속에서. 그래서 즉 내 팬은 고객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처음에 판매를 하지 않고 그런 구독과 팔로워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성 컨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팬층이겠죠. 그거는 무조건 다 온리 팬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내 팬은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 팬들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바로 빠르게 판매가 될 거예요. 빠르게 판매가 될 거고, 판매가 쉽게 될 거고, 또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제품력이 문제가 없다면 굉장한 만족도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팬은 굉장히 두터워지죠. 결국에는 내 팬으로 시작을 해서 내 고정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어떤 형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 시작도 컨텐츠로부터 시작하는 팬층을 만들고 팬층 기반을 통한 상품 판매를 한다. 뭐 이것도 먹힐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상품 판매만 한다. 뭐 그렇게도 먹힐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런 방법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내 팬은 즉 고객이 된다. 그래서 내 팬고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내 팬고. 자, 그래서 네 번째, 이 내 팬고들을 제가 가두리 양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튜버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을 가지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어떤 형태에서 내가 가두리를 치고 있느냐.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고객, 영원한 고객으로 만든다. 원래 이제 뭐 세일즈의 뭐 기본일 수 있잖아요. 한 번 고객 계속 마케팅하고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가입하면 미친 듯이 문자 오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뭐 그런 영역이거든요. 마케팅 기술이고 놓지 않는 거죠. 하나의 이제
정보가 나에게 온 거니까 그 고객을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고를 많이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하죠. 찜하게 하죠. 내 스토어를. 또 찜하게 하면은 할인 쿠폰도 주고 뭐 사은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효과가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마켓의 힘의 입증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힘은 좀 약하죠. 왜냐하면 저조차도 찜하게 한 마켓은 많이 있는데 내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그 찜하기를 타고 가서 하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에 마켓에서 그 동일한 걸 사려고 할 때도 그냥 주문 내역 들어가서 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 이제 오픈마켓 소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랩펜고를 만드는 그런 기능들은 이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 인스타인데 아무튼 가두리 양식이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내가 만든 컨텐츠, 즉 내가 올린 상품은 브랜딩 이게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스타와 유튜브를 활용하면 원래 이제는 이제 뭐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이제 강연과 강의들도 많이 있고요. 유튜브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뭐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나 자체도 브랜딩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캐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유재석의 부캐는 몇 개다, 뭐 많죠. 유재석 부캐. 본캐를 능가하는 부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나 자체를 브랜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일반인 분들에게는 필요 없겠지만 뭐 스스로의 개발이나 혹은 다른 목표와 목적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판매 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한 셀러에게는 그런 나만의 브랜딩 굉장히 필요하죠. 어찌 보면 그게 끝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 브랜드 만드는 거. 그죠? 모든 것에서 피해갈 수 있잖아요. 겹치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고 지재권과 상표권에 뭐 이제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죠?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마진을 갖고 나만 팔 수 있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브랜딩 한다, 브랜드 만든다. 그거는 셀러를 하고 있다면은 이제 어쨌든 그 끝단의 영역 혹은 뭐 그 스킬이 높은 형태의 부분에서 신규 주문 이렇게 신규 주문이 많이 받으려면은 이제 그런 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인스타와 유튜브는 그 브랜딩과 브랜드를 이제 이게 다 가능하다. 같은 뜻인데요. 아무튼 될 수 있다. 가능하다. 부분이죠. 해야 하는 이유 여섯 번째는 결국에는 이게 내가 이제 내 인스타와 유튜브에 팬층이 많고 내 팬고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내가 브랜드가 좀 되어 있으면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면 제품을 업로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판매가 바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분들에 의해서. 제품을 올리면 아무런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내 팬고에 의해서 많은 판매를 깔고 갈 수 있는 사업가가 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이거는 저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제가 송충이가 군뱅이가 제 지금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제 부러워서 이제 저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따져봐도 하면은 좋은 점밖에 없어서 나쁜 점은 이제 잘 모른다, 잘 못한다,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귀찮다, 뭐 그런 것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해결해 나가면은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놓고 보면은 이제 현재 저는 이제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온골세신이라는 닉네임으로 저는 사업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과 뭐 이런 정보와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컨텐츠로 운영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만 봐도 지금 이제 약간의 팬층이 형성이 되고 있죠. 제가 팬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저는 실제로
뭐 넣고 빼는 거 없이 그냥 지금 저를 리얼하게 보여드리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유튜브를 할 수 없어요. 저는 편집을 한다? 그러면은 편집 못합니다. 좀 기술도 없고요. 할 줄도 모르고 지금 배우고 싶지 않아요. 배우는데 시간을 쏟고 그럴 바에는 상품 하나를 더 올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막 더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편집을 한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한다. 저는 아직 그런 스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편집에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풀어 제껴버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유튜브 굉장히 많죠. 컨텐츠 제가 즐겨보는, 직접 내가 보는 유튜브 채널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왜 볼까 고민해보면 분명히 내가 보는 거 목적 의식이 있어요. 킬링타임 용도 있지만 정보를 습득하고, 또 내가 배움으로써, 그리고 내가 인정해서 좋아서 눈이 가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업가란 말이죠. 저는 셀러입니다. 내 판매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막강한 채널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 막강한 채널에 내가 각고의 노력과 혹은 작은 노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컨텐츠든 상품이든 그것을 차곡차곡 누적을 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를 놓고 봐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저를 싫어하시는 분도 무조건 있을 겁니다. 대량 등록도 상품을 다 싸보면 전혀 내가 팔릴 것 같지 않았는데 팔리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라는 형태의,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내가 어쨌든 어떠한 정보를 차곡차곡 누적을 시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심지어는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더 최적화가 되고 더 잘하는 것처럼 이 유튜브, 인스타 이 영역도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엄청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영영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 이거 할 거예요 라는 그 영상 단 한 개를 찍지 않았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걸 찍었기 때문에 그래 나 하기로 했고 영상 하나 올렸으니까 계속 간다. 편집도 할지 모르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다. 나를 보여주자. 뭐 이랬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변해가면서. 자, 그래서 구매 대행 상품과 관련된 유튜브와 인스타를 운영하는 거 뭐 어때요? 엄청 좋죠. 근데 실제로 뭐 알리익스프레스로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을 소개해주는 유튜버도 굉장히 몇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도 있어요. 인스타 좀 들어가서 검색해서 보시면은요, 말도 안 되게 판매를 많이 하는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엄청나게 멋진 팔로워 수를 가지고 계시면서 피드가 엄청 컨셉이 확연하게 보이는 인스타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잘하는 이제 그 셀러를 찾을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찾지 않아도요, 인스타에서 좀 검색해보고 그냥 다 링크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타고 들어가 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벤치마킹을 다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과 같은 형태의 모습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엉성해도 차곡차곡 해 나가면 분명히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쵸.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다 입증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과 같게 하거나 혹은 조금 다르게 하거나 조금 더 잘해볼 수 있겠죠. 이걸 하루 루틴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인스타 어느 영역까지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잡아야 될까? 컨셉을,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내 하루 루틴에 넣을 수 있을까? 지금 꽉 차 있는 이 하루 루틴에 넣을 수 있을까? 뭘 빼야 되나? 지금 내 루틴에 막 고민하는 거죠. 뭘 더 해야 되나? 내가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필요한 건 뭘까? 고민입니다. 유튜브, 지금 이 컨텐츠 하나, 이 영상 하나 찍는 것조차도 시간을 많이 내고 해야 되는데, 나는 편집도 할 줄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이제 내 판매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유튜버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와야 되나? 내가 안 나와야 되나? 가면을 써야 되나? 굳이 나올 필요가 없나? 굳이 상품만 나오면 되나? 영상만 올리면 되나? 뭐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게 제가 좀 고민이 끝나면은 뭐라도 할 것 같기는 해요. 할 것 같긴 해요. 엉성해도. 저는 이미 그 유튜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보고 있었잖아요. 구독자가 없었는데 지금 그래도 저에 대한 명확한 컨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이제 저를 봐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듯이 어떠한 이제 제 컨셉을 잡고 모호하게 하지 않고 인스타와 유튜브를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도 제 힘을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하루 지나가면 안 돌아오잖아요. 이날 하루에 힘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팔로워와 구독자를 조금씩 늘리고 그것들이 곧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바로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수익화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뭐 아예 대놓고 판매 전략으로만 가든지 상품을 소개하는 채널로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좋은 정보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그 속에서 채워져 있는 내 팬층에게 맞는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가 되든지 이제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판매 활동의 외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추가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 좋겠다 라는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매출이 지금 2,500인데 추가적인 걸 통해서 매출을 더 만들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나. 그러면 그 추가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좀 더 쏟고 거기에 노력을 일하는 걸 해서 그 2,500에 10%, 20% 작게라도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단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로워를 모으고 구독자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걸 평생 사업으로 지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평생 할 일을 놓고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결정을 해버리면 저는 해야 되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밀었듯이 나 오늘부터 이제 인스타를 할 거야 라고 결정을 딱 내리면 저는 오늘 인스타에 힘을 쏟는 시간을 들여서 해야 돼요. 이제 유튜브로 채널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것들을 좀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지하죠. 이미 어차피 하루에 할 것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어차피 저는 전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들을 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일지 말지 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소통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이 시작을 한 지 이제 3일째가 됐어요. 네. 이제 공 하나 붙으면 또 말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또 둘째가 나오지만 어쨌든 10월 달도 매출을 잘 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존에 하던 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해 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소통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이 이제 몇 번 보시면 익숙해지시겠죠? 자, 그러면 언제나 대표님들 혹은 예비 사업가 셀러님들 화이팅입니다.